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K-타운 핫 이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가 발표돼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가장 강력하다, 이 강력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점, 그리고 어떤 점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한국, 미국, 그리고 1등은 어느 나라인지 등등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순위 어떻게 매겨진 거예요? 네, 이게 그 전 세계 각국의 국민들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이 조사한 건데요. 매년 이런 순위들을 발표를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와튼 스쿨 조사팀하고 이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공동 참여한 자료인데요. 근현대화의 성공이라는 평을 받는 65개 나라에 대해서 랭킹을 매겼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15개 나라가 줄어서 이 리스트가 작성이 됐습니다. 뭐 삶의 질, 파워, 뭐 창업, 이동, 유산, 문화적 영향 등 모두 9개 항목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전체적인 최고 국가 순위를 산출해냈는데요.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의외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 순위 살펴보면 좋을 듯하고요. 또 올해 해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 순위를 좀 참조하시면 그래서 순위를 참조해서 1등 가라고요? 아니면 꼴등 가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한번 가고 싶었는데라고 할 때 그게 좀 알고 가라고요? 예, 알고 가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가장 강력한 나라 한 10위 안에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있거든요. 저는 다 가보고 싶은 나라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는 좀 더 못 사는, 그러니까 네네네. 가서 돈 쓰는 맛도 있고, 뭐 네. 대우도 받고, 또 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지금 홍계식 기자처럼 좀 그 유럽 같은 데를 가보고 싶어하는 이제 개인의 취향인데, 네. 자 일단 뭐 삶의 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창업의 여건, 그 국가 유산,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그 포괄적으로 가만히 된 모양인데, 네. 전체적인 최고 국가 그래서 어디예요? 1위는 스위스입니다. 아, 스위스.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생각드는 게, 아니 스위스는 늘 가만히 있는데 보면 좋은 거 맨날 1등이야. 아, 예, 그렇습니다. 중립국가죠? 예, 뒷짐 지고 중립국가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융프라우에서 사발면 한 그릇이 제 로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먹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맛있습니까? 맛을 말로 제가 갖고 있는 언어 어휘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도 꼭 더 나이 먹기 전에 그 네.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직 뭐 시간 많으니까 괜찮고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중립국가다 이제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데 꼭 보면 뭐 맨날 1등이야. 네. 아, 우리도 그냥 중립해버릴까? 그렇죠. 이게 그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합산했는데 네. 오버롤이 10점을 받았는데요. 네. 작년에 이어서 계속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업률이 극히 낮고요. 네.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고요. 네. 또 내수 그 생산 능력을 자랑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또 기업세가 낮아서 경제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첨단 기술 분야와 또 금융 서비스가 매우 진화된 국가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1인당 국민소득 GDP가 62,125달러, 전체 인구는 846만여 명으로 어뜻 보면은 국가로서 좀 많지 않아 보입니다만 굉장히 잘 매니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2위는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일본도 뭐 이런 거 보면 꼭 순위가 높더라고. 예, 그래서 저도 네. 이게 그런데 가보고 싶지는 않죠. 아니요. 일본도 사실은 제가 다녀오기도 한 2번 정도 다녀오긴 했는데 네. 한국 사람으로서 참 배울 점이 국민들에게 배울 점은 많은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2위 일본인데 놀랍지는 배울 점도 많은 국가이고 저런 건 좀 버려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버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국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붙여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인데 사실 이게 작년 5위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밝힐 수는 없는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지만 혹시 USN 월드 리포트의 이 조사 자금이 일본에서 흘러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리하다. 아닙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세계 3위의 경제 국가입니다. 음. 그리고 2011년 대지진, 쓰나미가 이제 7년, 8년 돼 가는군요. 네네네. 신속하게 이제 피해를 복구한 그 사례가 굉장히 좀 회자가 됐고요. 여기서 잠깐.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했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복구를 네, 그렇습니다. 했고 이제 벗어났죠. 네.
하지만 저는 사실 거기 그 후쿠시마 그 인근 지역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서는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보고 거기 가서 살아면 절대 안 살아요. 안 삽니다. 그 완전히 그 후쿠시마 인근 지역은 방사능 오염이 절대 완전하게 복구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서머라이즈 해놓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판단한 건 맞습니다. 서머라이즈에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방사능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된다 그러면 올림픽도 사실은 취소를 해야 되는 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감추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역시 최고의 자동차 생산국 중에 하나이고요. 또 내수 시장 역시 높고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 서머라이즈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 정치인들이 전후 평화헌법의 개정을 부르짖으며 워싱턴의 인가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한테는 좋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켜보는 게 내년 순위가 발표될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된 내용을 적용시킬지 저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네. 미북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 여행객들로서도 일본은 굉장히 가까워서 굉장히 자주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자, 네. 1위는 스위스, 2위는 네. 일본, 3위는요. 캐나다였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2위였는데 일본한테 내줬고요. 그 뒤를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이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가 7위, 네. 미국은 8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겨우 10등 안에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와 프랑스가 각각 9위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여기서 이제 8위에 들어갔는데요. 이 평가를 어떻게 내렸냐면 리더 역할을 하는 국가지만 국내적으로 인종차별, 네. 소득 불균형, 네. 유권자들의 극심한 양극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쁜 점수를 받았는데 그래도 8등 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임기 동안 심지어 공화당도 중요한 법안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총기에 의한 사망 최고 국가라는 오명을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등을 줬어. 네. 알았지? 잘 준 거야. 약간 이런 메시지를 네, 내가. 그러니까 9가지 항목에 이게 들쭉날쭉한데요. 네. 예, 이제 뒤에 보시면은 왜 8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그래요? 나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한국은요? 22위입니다. 확 내려가네 그냥. 예, 그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요. 이 서머라이즈된 평가를 보면은 일단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탄핵한 국가라고 짓고 있습니다. 네. 그 독재를 끝낸 역사와 일제로부터의 해방 역사적인 사실을 적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은 하이테크와 서비스 기반 산업 그리고 외국 투자 자본의 성공적 사례를 적고 있습니다. 네. 요게 어떤 부분은 좀 아픈 부분이죠. IMF.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OECD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원조를 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명품 소비에 돈을 낭비하는 소위 어퍼 클래스가 많다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 소비에 돈을 낭비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 그 부정적인 표현을 써놓고 거기다가는 또 어퍼 클래스, 네, 어퍼 클래스, 하이 클래스와는 또 다른 의미네요. 네, 어퍼 클래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냥 large number라고 적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교 사상의 깊은 국가로 현재는 기독교가 매우 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노령화가 문제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또 노령화가 문제라는 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장수한다는 거거든요. 장수한다는 거죠. 예. 장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네.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에 사는 저희들로서 굉장히 부러운 얘기죠. 거의 100%에 달하는 의무 교육률과 그리고 의료 보험제 가 한국의 그 특이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뿌듯합니다. 네, 의료보험제도는 네. 좋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의 의료보험 그 혜택 받으려고 들어가서 몇 달 살다가 그 주민등록 신청해서 이제 그걸로 받고 다음날 출국하고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얌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먹튀 뭐 이런 얘기 쓰는데 그런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법을 개정하잖아요. 네. 이제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좀 하고 네. 있는데 자 그래서 다른 항목들에서 한국은 어떤 평가와 순위를 기록했는지 한국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어드벤처 항목에서는 63위입니다.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사실 이 항목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오지 탐험이나 등반 등을 선호하는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국가 순입니다. 아직은 이 적용 규모입니다만 산업구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설명을 적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안한 여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US 월드 앤 리포트가 저 김병만 개그맨 김병만을 못 만나봤구나. 예. 김병만을 만나고 갔어야지 이 오지 탐험 어드벤처 항목이 순위가 확 올라갈 텐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한국이 사실 큰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것처럼 이렇게 등산이나 탐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여행지, 편안한 숙박시설을 원하는 여행자일 경우에는 괜찮죠. 굉장히 편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연을 즐긴다라는 거는 저는 여행 중에 이렇게 한두 번이면 됐지 그걸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 줄이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아 제가요? 아니 여행이니까요. 그리고 도전을 싫어하고 예. 몸땡이 움직이는 거 싫고. 아 여행을 가서 제가 네. 그렇게 움직이려고는 걸어다니는 건 좋아합니다만 예. 이 어드벤처 항목에서 부동의 1위는 브라질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아마존 4년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밀림을 통해서 탐험이 가능하고요. 또 리오 카니발을 통해서 어떤 그 어른들을 위한 어떤 여행 그리고 좀 이색적인 볼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작용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다음으로서 이제 시티즌십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27위 역시 중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요건 뭔가요? 이 시티즌십은 국민들의 인권, 성평등, 종교의 자유, 환경, 또 신뢰도, 또 권력의 분배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무와 사고방식들을 종합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 정신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렇게 될까요?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게 국민들의 사고 수준 또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자문 역할을 해주느냐 또 교육은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시티즌의 규격에 맞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27이면 뭐 이것도 상당히 하위권이네요. 네, 뭐 중위 하위인데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 65개 중에서 65개 27이니까 뭐 중간 정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 항목에서는 8위를 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9개 항목들 순위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게 받은 순위입니다. 네. 흔히 이제 창업가 정신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뭐 이게 프랑스로는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제가 네. 불어를 잘 못해서. 근데 앙트레면 이거 엔트리 네 그렇습니다. 진입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혁신, 기술 인력, 뭐 첨단 기술, 경영의 투명성, 인프라, 뭐 교육 수준 등이 다 포함이 되는데 한국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몰 비즈니스 규모와 비율, 또 스타트업 등의 그 비율들을 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일본이 1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독일이 2위, 미국이 3위입니다. 네. 네. 여기가 한국이 몇 등이요? 8등? 8등입니다. 그런 대로 뭐 괜찮은 거예요. 나쁘진 않네요. 네. 예. 자, 그리고 뭐 파워 항목 있잖아요. 파워 항목. 네, 저는 이게 이제 궁금해요. 이게 이 파워 항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각자 여기서는 지금 파워 각자 생각이 다른데 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국가, 할 그러니까 때 모스트 파워풀에서 그 떠오르는. 파워, 예. 근데 이 강력한 국가 순위는 전체적으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개의 순위를 종합한 리스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9개 중에 파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물리적인 힘도 존재하고요. 국가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국가 영향력. 브랜드가 갖는 영향력까지 포함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미국이 1위입니다. 역시 네, 역시. 파워하면 미국. 그리고 한국은 1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 조그만 나라가. 이게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만 딱 봤는데 이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위가 미국, 그리고 10위가 한국다 이러니까 왠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알파와 오메가 같은 그런 느낌.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 반대인 게 한국이 65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파워 면에서 10등이다? 전 네. 이거 상당히 의외예요. 그 네, 조그만 그렇게- 나라가 어떻게 그래도 10등 했지? 예, 파워 10등인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좀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예. 미국이 1등으로 앞서 나가고 그 마지막에 그 10등의 뒤를 한국이 이렇게 딱 뒷받침해주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는데 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파워는 결국 세계에 미치는 국가 브랜드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연일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좀 장식하는 국가 네. 그리고 이 국내에서 뭔가 정책을 결정하면 그것이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리고 외교 정책 또 방위비 등을 포함해서 이들 국가가 결정을 하면 세계가 그래 뭐 따라가는 이렇게 신뢰감을 보인다는 그 수치를 얘기하는데요. 역시 미국이 1위고요.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러시아. 그리고 3위가 중국입니다. 1, 2, 3위 보면 딱 나오죠. 이 파워가 갖고 있는 이 개념이 1, 2, 3위를 보면 나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가장 센 나라. 그리고 한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위, 그 위에는 이스라엘, 사우디 이렇게 있었고요. 11위였다 한 단계 올라와 있고 일본은 7위에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곧 6위 해야죠. 네, 뭐 쭉 올라가서 이제 1, 2, 3, 4, 5위 안건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한 네. 가지 궁금한 게 말씀 안 해주신 게 있어요. 네. 그 삶의 질이라는 항목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 항목에서 한국은 23위를 기록했고요. 요것도 그냥 중간. 네, 그리고 헤리티지 문화적 유산 어떤 유산 면에서는 44위 하위권을 좀. 아, 했고요. 요거는 좀 아쉽다, 그죠? 네. 한국이 이제 유구한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데 44위. 평가를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리고 네. cultural influence 문화적 영향에서는 29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US 월드 앤 리포트가 김병만을 만났어야 되고 또 하나는 BTS를 만났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 많이 좀 달라지게 돼 이제 내년 올해부터 조사되는 자료들 해서 2020년, 2021년이 나오면 네.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여러 가지 9개를 봤을 때 지금 파워에선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순위에서는 8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순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 어드벤처에서는 3위 중위권이고요. 네. 그리고 시리즌십은 16위. 이게 의외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 정신이 16위. 네, 16위. 굉장히 이게 좀 낮은 수치고요. 네. 삶의 질도 17입니다. 음. 그리고 20위권 안에는 들어가 있지요. 근데 네. 뭐 20위권 밖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도 있어서 글쎄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제가 꼭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위대한 국가 미국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예, 그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죠. 네. 아, 이거 뭐 토를 다뤄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자는데 여기서 아닙니다.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again. 예, 해주셔야지. 예, 아,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뜰뜰해야죠. 아닙니다. 예. 네, 이게 사실 이 슬로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 뭐 빌 클린턴도 했고 네.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저기였어요. 저 누구냐? 돌아가신 그 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네. 이 말 사실 더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대한 국가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 그 정의를 국민들이 결국 내려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 이게 단순히 지금처럼 저렇게 분리라고 아니 정치 얘기를 얘기를 들으면서 하지 할 말고 수 지금 왜 또 있지만 정치로 빠질라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anyway, 저는, 예. let's make America 그레이트 어게인. 예. 억지로 홍재식 기자의 말을 끌어냈습니다. 위드 코리아 한번 할까요? 위드 코리아. 위드 코리아와 함께 예, 위드 코리아 한번 하시죠. 아, 좋습니다. 예.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With Korea. with Korea. 예. 우리 함께 hand-in-hand 손잡고 다 같이 위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대한 기자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